어느 평일 저녁. 네, 아가씨. 어쩐 일로 전화를 주셨어요? 언니, 오빠 이름으로 용돈 보낸 거 봤어요. 그거 사실은 언니라면서요? 아, 확인했어요? 아가씨 부담스러울까봐 오빠 이름으로 몰래 보낸 건데, 어떻게 알고. 우리 오빠가 하나뿐인 여동생이라고 막 챙기고 하는 스타일이 절대 아니니까. 너무 낯설어서 추궁했죠. 이거 왜 보낸 거냐고. 오빠가 보낸 거 확실하냐고. 그러니까 영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길래 딱 눈치챘죠. 아이, 그이가 여전히 거짓말을 못해요. 아이, 언니 뭘 이렇게 많이 보냈어요. 이렇게 무리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뿐인 시누이 생일인데 당연히 신경 써야죠. 이번에 오빠 보너스 받은 것도 있고, 해서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의미 있게 쓸 수 있겠나 하다가 마침 아가씨 생일이라 큰맘 먹었어요. 감동이야. 언니 너무 고마워요. 난 우리 새언니가 친오빠보다 더 좋아요. 역시 제일 좋은 생일 선물은 현금이라더니 아가씨 반응 보니까 선물이 효과가 좋은데요. 용돈도 좋고 언니도 좋고. 언니, 오빠랑 이혼하지 말고 계속 제 언니 돼주세요. 어휴, 아가씨가 아무리 이러셔도 더 입금되진 않아요. 진짜 고마워요, 언니. 아니에요. 그건 그렇고 아가씨는 잘 지내고 있어요? 별일은 없고요? 저야 당연히 잘 지내죠. 서방님도 잘 계시고요? 그럼요. 평일엔 회사, 주말엔 집에서 같이 시간 잘 보내고 있죠. 이제 결혼한 지 3년째 됐나요? 아직 신혼이죠? 네. 근데 원래 3년 차부터는 신혼 아니래요. 그래서 저희도 이젠 신혼부부라고 불리기 머쓱한 거 있죠.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지가 중요한가요, 뭐. 두 분은 오랫동안 연애했다면서요. 대학교 때 처음 만났다고 했죠? 맞아요. 연애만 거의 10년은 했죠. 그래서 결혼 초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그게 좋은 거죠. 목이 좋아요. 서로 신뢰가 깊어 보여서 부러워요. 그러고 보니 아가씨 다른 소식은 있어요? 네? 어떤 거요? 지난 추석 때 아가씨가 얘기했었잖아요. 임신 준비 중이라고. 네, 이런 거 함부로 물어보는 게 아닌데 아가씨가 먼저 말 꺼낸 게 생각이 나서요. 아, 아직 급하진 않으니까 자연 임신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은 별 소식 없어요. 어? 그러고 보니, 어머, 왜요? 언니, 사실 제가 며칠 전부터 속이 안 좋았거든요. 약간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해서 뭘 먹고 이렇게 취했지 했는데, 언니 말 듣고 보니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들어요. 혹시, 어머, 진짜요? 얼른 확인해 봐야겠다. 언니, 저 임신일 거란 생각 못하고 소화제 먹었는데 어떡해요? 소화제 정도는 괜찮아요. 걱정 말아요. 진짜요? 그럼요. 저 애 둘 엄마예요. 저 믿어요. 일단 약국 가서 테스트기 한번 해보고 아니다. 어차피 아가씨 임신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냥 병원으로 바로 가요. 언니, 저 갑자기 좀 떨려요. 같이 가줄까요? 애들은 어쩌고요. 애들이 완전 지 엄마 껌딱진 거 다 아는데. 일단 오빠한테도 말하지 말고 비밀로 해줘요. 확실히 확인해보고 제가 직접 알릴게요. 그럼요. 당연하죠. 내일 바로 병원 다녀오세요. 네, 언니.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잘 다녀와요. 몇 달 뒤. 아가씨는 괜찮으시대?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 놀랐어. 지금 안병동 들어갔어. 그래도 빨리 발견해서 완치가 가능할 거라고 하더라. 처음엔 예후가 안 좋을 수 있다고 해서 엄청 걱정했는데 정밀 조직 검사 해보니 그 정도는 아닌 걸로 확인됐어. 정말 다행이지 뭐요. 그러게. 아가씨가 소화 안 된다길래 임신인 줄 알고 병원 빨리 보낸 건데 위암이라니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 놀랐어 나. 당신 덕분이다 진짜. 걔도 지가 암인 줄은 꿈에도 몰라잖아.
내 덕분이긴 내가 뭘 했다고. 그래도 산부인과에서 대처 잘해줘서 다행이었어. 임신 아니라고 그냥 보낼 수도 있는데 아가씨가 소화 안 된다는 증상을 눈여겨봐 주셨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걔가 정말 운이 좋았어. 그치? 아가씨도 산부인과에서 내과 가부란 권유 잘 따라줬고 말이야. 아기가 딱딱 맞아 떨어져서 아가씨한테 천운으로 작용한 것 같아. 위암은 거의 증상이 없어서 초기 발견이 어렵다는데 당신 말대로 천운이 맞는 것 같아. 걔는 아직 나이도 어린데 걱정이다. 원래 암은 젊을수록 더 위험하다잖아. 암세포도 같이 젊어서 재발도 잦다고 하지? 그러게. 아가씨는 이제부터라도 바짝 신경 쓰고 살아야지. 이참에 우리도 종합검사 한번 받아보자. 어차피 회사에서 곧 정기검진 있잖아. 의무적으로 하는 건 못 믿겠어. 우리도 한번 시간 내서 제대로 받아보자. 암은 가족력도 있다는데 혹시 모르잖아. 나 걱정하는 거야? 당연하지. 하나뿐인 내 남편의 금쪽 같은 새끼가 둘이나 있는데? 야긴 내가 건강해야지. 알았어. 당신 말대로 조만간 검사 한번 받아보자. 나만 받지 말고 당신도 같이. 나도? 당연하지. 당신 몸도 당연히 챙겨야지. 알았어. 그러자. 아, 아무튼 아가씨 수술 잘 돼야 될 텐데. 수술 날짜 빨리 잡아서 다행이야. 수술이 정확히 언제라고? 다음 주. 진짜 빠르긴 하다. 그럼 지금은 계속 병원에 있고? 근데 우리가 가보진 못해. 지금은 수술 직전이라 보호자 한 명 말고는 아예 면회 금지래. 보호자도 정해진 시간에만 들어갈 수 있다나 봐. 그럼 서방님만 출입할 수 있겠네? 그렇지. 남편이 보호자니까. 서방님도 많이 놀라셨겠어. 자세한 얘긴 못 나눠봤는데 왜 아니겠어. 아가씨 몸 추슬러 지는 대로 얼굴도 보러 가고 잘 챙겨줘야겠어. 그래. 이번엔 당신이 걔 좀 챙겨줘. 부탁할게. 당연하지. 걱정 마요. 내 아가씨 내가 챙겨야지. 그렇게 말해주니 안심이 된다. 항상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나도 고마워요. 한 달 후. 아가씨, 좀 어때요? 괜찮아요? 언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일어나지 말고 그대로 있어요. 수술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뭘 일어나려고 그래요. 그냥 누워 있어요, 얼른. 네, 언니 말대로 할게요. 아직은 몸이 너무 힘드네요. 그래도 잘 이겨내셨어요. 서방님한테 들으니 수술 잘 끝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너무 고생했어요, 아가씨. 이제 회복하는 데만 집중하도록 해요. 아가씨 퇴원하면 암에 좋은 음식들로 제가 싹 다 만들어 줄게요. 언니 음식 솜씨야 인정이죠. 먹고 싶다는 거 다 해주실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 얼른 일어나기나 해요. 네. 근데 그이는 어디 갔어요? 아까부터 계속 안 보여서요. 서방님이요? 전 병원 들어오다가 입구에서 우연히 마주친 거예요. 통화 중이던데. 곧 들어오시겠죠? 저 때문에 그이도 회사에 휴가 내고 병원에 있는 거거든요. 서방님도 힘드시겠다. 그래도 아가씨가 훨씬 더 힘들죠. 네. 이럴 때 남편이 내 편인 게 정말 다행이네요. 혼자 있으면 몸도 아픈데 마음은 더 아팠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보호자가 남편이란 게 든든하죠? 맞아요. 엄청 든든해요. 마취해서 깼을 때도 남편 얼굴부터 먼저 찾았다니까요. 우리 아가씨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 아니에요. 이렇게 무사히 끝난걸요. 언니 덕분에 위암 일찍 찾아냈기도 하고. 역시 언니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오빠한테도 꼭 전해줘요. 무슨 일 있어도 언니 말 잘 들으라고. 아니다. 퇴원하면 내가 직접 말할래요. 알았어요. 꼭 직접 전해줘요. 그건 그렇고 서방님은 뭐래요? 아가씨 걱정 많이 하셨죠? 안 그래도 저희가 요즘 자꾸 통화해서 걱정이 좀 돼요. 회사 일 바쁜데 나 때문에 무리하는 건가 싶어서 물어봐도 아무것도 아니라고만 하니. 좀 전에도 통화 중이었더니 더 신경 쓰이네요. 아마 또 회사 업무 전화지 싶어요.
외부에 있으니 업무 전화가 자주 오는 거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요. 그래도요. 며칠 전에 마취 낄 때도 간호사가 보호자 계속 찾았는데 그때 없어서 얼마나 놀랐는지. 저는 비몽사몽인데 보호자는 없지. 간호사는 계속 묻지. 어머, 진짜요? 어디 계셨길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병원 밖에서 통화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전화였다는데 얼마나 긴급한 일이길래 1시간을 통화를 했을까 싶고 걱정이 커요. 남자들이 회사 일에 집중하면 다 그렇대요.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회복하는 데만 집중해요. 네, 언니. 잠시 후. 아니, 처음엔 가망이 없을 수도 있다더니 이렇게 쉽게 낫는 게 말이 돼. 남들은 쉽게 죽어나가던데 이게 뭐야. 참, 재수가 없으려니. 어머, 서방님, 여기서 뭐 하세요? 깜짝아. 네, 오셨어요. 아니, 인사는 아까 들어오면서 했는데. 아, 맞아요. 아까 뵀죠. 제가 지금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그러실 수 있죠. 아까 뵀을 적에도 통화 중이시더니 그 통화 아직도 하시는 거예요? 1시간은 훌쩍 지난 것 같은데. 아, 제가 통화가 좀 길었죠? 업무 전하다 보니 계속 바쁜 일이 생기네요. 네, 많이 바쁘시죠. 이해합니다. 근데 진짜 업무 전화 맞아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사실 일부러 들으려던 건 아닌데 얼핏 전화가 들려서요. 제가 일부러 엿들으려던 건 절대 아니고요. 네, 네.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는지. 가망이 없다더라 뭐 그런 소리를 하시던데 그 소리가 혹시 아가씨랑 관련된 얘기예요? 아, 아, 설마 그럴 리가요. 제 아내 수술 잘 끝나지 않습니까? 이제 회복만 하면 된단걸요? 가망 없다는 게 설마 아내를 두고 한 소리겠습니까? 그럼 아까 그건 무슨 소리예요? 업무 전화입니다. 제가 길게 자리를 비우다 보니 뭐가 잘 안 풀리나 보네요. 아, 네. 아, 근데 서방님, 저희 아가씨가 서방님을 많이 찾으시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통화를 마무리해야 돼서, 아니, 그래도 아가씨가 지금 통화 끝내고 들어간다고 좀 전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통화를 여기서 더요? 1시간은 좋게 지난 것 같은데. 어머, 아, 그렇게 됐네요.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네. 아, 근데 좀 이상해. 재수 없다는 얘기도 분명 들은 것 같은데. 그건 누구한테 한 소리지? 진짜로 회사 전화가 맞긴 한 건가? 아무래도 이상해. 며칠 뒤 어느 주말. 서연아, 오랜만이야. 우리 얼마 만에 보는 거니? 그러게 말이야. 최근엔 우리 아가씨까지 크게 아픈 바람에 정신이 없었다. 그래, 너가 전에 말했지. 암이었다며? 음, 온 가족이 전부 얼마나 걱정이 많았는지 몰라. 지금은 괜찮고? 회복 중이야.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 시기를 안 놓친 거라고 하더라. 사람에 따라선 초기라도 예후가 나쁠 수 있다는데 우리 아가씨는 운이 좋았다나 봐. 정말 다행이다. 너 덕분에 병원도 일찍 가본 거라고 했지? 넌 너희 신우이랑 유난히 친하더니 이런 애군까지 네가 다 막아주네. 내가 무슨 부족이라도 되니? 다 우리 아가씨가 덕을 쌓은 덕분이지. 보기 좋다 그래도. 너만큼 시댁 식구랑 화목하게 지내는 경우 드문 거 알지? 넌 아직 미혼이라 시댁도 없으면서 무슨... 너 자꾸 인터넷으로 시댁을 10월드로 체험해서 편견이 쌓여서 그래. 어머, 아니야. 너 우리 동기 중에 민지라고 알지? 걔 얼마 전에 이혼하고 난리 났잖아. 걔. 기억난다. 걘 결혼 되게 일찍 했잖아. 나 걔 결혼식에도 갔었는데. 걔 무슨 일 있었어? 너랑 비슷해. 걔 손아래 시누이가 폐암 선고를 받았었대. 그것도 말기.
오래 못 버티고 결국은 잘못됐대. 병을 너무 늦게 발견해서 많이 키웠다나 봐. 어머, 너무 마음 아프다. 근데 신우이가 아픈데 민지가 왜 이혼을 해? 알고 보니 그쪽 심해부가 암 진단부터 사망까지 보험을 풀로 빵빵하게 들어놨단 게 들킨 거야. 민지네 시댁 식구한테 다 감추고 그 돈으로 글쎄 상간녀랑 새 살림을 준비 중이었다는 거야. 어머, 세상에. 다른 돈도 아니고 그 돈으로? 그거 완전 목숨값이잖아.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지. 그러게. 근데 민진 왜 이혼한 거야? 민진 너처럼 신우이랑 좋은 사이가 아니었잖아. 오히려 거의 원수지간이었지. 그래서 시댁에서 개싸움 났을 때 민진 구경만 하고 있었대.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 그 싸움에 어떻게 껴? 나라도 못 끼겠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그쪽 집안에선 보험금을 돌려받지도 못하고 그쪽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화병이 난 거지. 그래서 가만히 있던 엄마 민지만 쥐잡듯 잡은 거야. 어머, 그게 뭐야? 민지가 무슨 잘못이라고? 엄한데 화풀이 하는 거지 뭐. 그래서 결국 그 시어머니는 아들 부부까지 이혼시킨 거지. 어머, 그동안 민지 너무 힘들었겠다. 지금은 좀 괜찮대? 그 난리 난 게 벌써 몇 달 전이니까 이젠 좀 괜찮지 않겠어? 그러니 너는 얼마나 다행이야. 신우이랑 사이도 좋고. 시댁 식구들이 전부 너한테 잘해주지? 나야, 그렇지 뭐. 네 남편은 어때? 여전해? 응, 당연하지. 우리 아들 똑같아. 변함없이 다정한 부부라니 부럽다. 너만 보면 나도 결혼하고 싶다니까. 우리 금쪽 같은 조카님들은 어때? 넌 쌍둥이잖아. 오늘은 어떻게 떼놓고 왔어 그래? 시어머님이 맡아주신다고 친구 만나고 오래. 그동안 아가씨 돌보느라 고생했다고. 그래, 네가 며칠 동안 간병도 했지? 아가씨네 서방님이 바쁘셔갖고. 그래도 그쪽이 첫 번째 주 보호자인데 너무하시다. 안 그래도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좀 이상한 게 있다? 어떤 거? 말하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내가 그때 그쪽 서방님 통화 소리를 우연히 들었는데 좀 찝찝하거든? 누구한테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가망이 없다더니 이게 뭐냐고 막 투덜거리는 소리를 하시는 거야. 그리고 말 끝엔 재수가 없으려니 별게 다 꼬인다고 그런 말하는 걸 내가 들었단 말이야. 헐, 그게 뭐야? 누구랑 통화한 건진 모르고? 어, 그쪽 서방님 말로는 회사 전화라는데 너나 나나 회사 생활 모르니 어디 회사 업무 전화가 가망이 없다는 둥 재수가 없다는 둥 이런 말이 나올 일이 있나? 보통은 없지만 생각해보면 회사 일이라고 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 생각도 그렇지. 나도 그래. 그래서 좀 찝찝한 거야. 그리고 우리 아가씨 말로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밖으로 나가서 통화를 한대네. 자꾸 전화한다고 나간대. 같이 있을 때 통화한 적은 한 번도 없어서 통화 내용 들은 적은 없다더라. 일이 그렇게 바쁘신가? 일단 나도 아가씨한테 말은 그렇게 해뒀는데 몰래 들은 통화 내용도 있고 하니 되게 기분이 이상하고 찜찜하더라. 게다가 아가씨 수술 당일에도 통화하느라고 안 들어오셨대. 뭐? 그건 심했다. 그치? 바람난 거 아니야? 에이, 설마. 우리 아가씨 부부 대학교 때부터 사귄 되게 오랜 연인이야. 평소에도 얼마나 알콩달콩한데. 오래 사귀었으니 신비감이 없어서 다 바람 피우기 좋은 거 아니야? 게다가 원래 남잔 밖에다가 상간녀 만들어 놓을수록 집에 있는 아내한텐 극진하게 잘한다더라. 어? 그게 돼? 왜 그렇게 해? 아내한테 안 들키려고. 너무했다. 진짜 쓰레기네. 그치, 쓰레기지. 정상적인 놈들은 바람이 안 나지. 우리 아가씨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난 거면 어쩌지? 그쪽 심의부 폰을 좀 볼 순 없나? 아니, 내가 그걸 무슨 수로 봐. 그래도 말이야. 폰 기록이 확실한데 아깝다.
카톡도 증거가 되고. 아, 그렇게까지 할 순 없지. 그리고 설마 상간녀가 있겠어? 그래. 네 말대로 그런 막장 스토리가 현실에 자주 있겠어, 설마. 그러니까 말이야. 며칠 뒤. 어서 타세요.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집사람 간병하느라 힘드셨죠? 제가 힘든 게 있나요, 뭐. 아가씨랑 수다 떨고 놀았죠. 그래도요. 지난번에도 며칠 동안 병원에 와주셨는데 이번에 또 어려운 부탁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 진짜로 안 힘들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급한 업무는 잘 처리하셨어요? 일단 급한 불은 끄고 들어가는 길입니다. 회사 일도 언제까지 비워둘 수도 없고 많이 힘드시죠? 저보다 집사람이 더 힘들죠. 그 큰 병을 이겨내고 있는데 제가 그 앞에서 힘들단 소리를 할 순 없죠. 대단하세요, 정말. 가족들이 다 도와주고 계시니까 제가 버틸 수 있습니다. 아유, 근데 차가 많이 막히네요. 저 혼자 버스 타고 가도 되는데 차까지 막히니 제가 너무 죄송하네요. 아유, 아닙니다. 마침 시간이 비었어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편안히 댁까지 모시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딱 퇴근 시간이랑 맞물려서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음악이라도 틀까요? 그럴까요? 운전에 집중하세요. 제 폰으로 블루투스 연결할게요. 그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 근데 서방님, 정미미의 핸드폰? 아가씨 애칭이 정미미예요? 이름에 미자도 안 들어가는데?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블루투스 연결하려고 하니까 정미미의 핸드폰이 목록에 떠서요. 아가씨 애칭치곤 거리가 좀 먼 것 같아서요. 귀여운 애칭이긴 한데. 아, 네, 네. 저희끼리 일종의 애칭이죠. 그러시구나. 아직도 애칭으로 부르시고 보기 좋아요. 근데 정미미는 무슨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더라?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긴 연애 기간이 기셨죠. 대학생 때부터 사귀셨다고 했나요? 그렇죠. 연애 9년 하고 결혼 3년 차니까 오래됐네요. 그런데도 이렇게 애틋하고 너무 이쁘게 사시는 것 같아요. 부럽다. 아유, 뭘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 제가 급한 볼 일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죄송하지만 저 앞에서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요? 네, 급한 볼 일인데 제가 정신이 없어서 깜빡 잊었지 뭐예요? 네,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병원도 와주시고 이거 너무 죄송해서 어쩌죠.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리지도 못하고. 아, 저한테 아가씨가 남인가요, 어디? 저한테도 소중한 가족이에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세우겠습니다. 네, 그래도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십시오. 아, 근데 잠깐만요, 서방님. 네? 말씀하세요. 저 아가씨 진짜 아끼거든요. 제 친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야 잘 알죠? 그러니까 우리 아가씨 상처 안 받게 잘해주세요. 아셨죠? 걱정 마십시오. 지켜볼게요. 부탁드려요. 어, 네? 어, 알겠습니다. 다음 날. 언니, 오늘도 오게 해서 너무 죄송해요. 그이가 갑자기 또 급한 출장이 있다고 해서. 어제도 급한 업무라더니 오늘은 또 갑자기 출장이 잡혔다고? 흠, 일하느라 바쁘시다. 그쵸? 그이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나 봐요. 일하느라 바쁜 건 좋은 거죠. 전 괜찮아요. 이렇게 아가씨랑 하루 종일 수다 떨고 놀아서 좋아요. 그리고 아가씨가 어디 손이 가는 환자인가요, 뭐. 그래도요.
하루 종일 병원에 붙어서 보호자로 있는 것 자체가 고역인데 거기다 그 어려운 시댁 식구잖아요. 언니한테 저. 아이, 갑자기 무슨 소리를. 그럼 저 서운해요. 전 아가씨 어렵고 싫은 시댁 식구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반대로 제가 아파도 아가씨가 저 간병해 줄 거 알고 있다고요. 언니 간병은 우리 오빠가 해야죠. 그 덩치 그 체력 뒀다가 어디다 쓰게요? 맞는 말이죠. 당연히 오빠 부려 먹을 건데.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너무 감사해요, 언니. 아니에요. 근데 저 진짜 진심이에요. 저 아가씨 불편한 시댁 시누이라고 생각한 적 없고 진짜 한 식구라고 생각해요. 친동생처럼 격하게 아끼는 거 알죠? 저도 언니가 제 친언니가 아니란 사실에 한 번씩 놀라요. 그니까 전 무조건 아가씨 편이에요. 알았죠? 네. 항상 고마워요, 언니. 그건 그렇고 아가씨 뭐 물어볼 게 있는데 저한테요? 뭔데요? 혹시 서방님이 부르는 애칭이 있어요? 애칭이요? 보자. 없는데요? 진짜 없어요? 네. 그냥 서로 이름 불러요.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랬는걸요. 한 번도 애칭으로 불러본 적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서방님이랑 연애 오래 하셨으니까 서로 겹지인 많죠? 그렇죠. 그의 지인은 거의 저랑 아는 사이죠. 같은 학교 커플이다 보니까. 그럼 그런 친한 지인들 중에서 정미미라는 이름이나 별명 가진 사람 있어요? 음, 제가 알기론 없어요. 근데 그건 왜요? 아, 이름이나 별명이 미미인진 모르겠는데 그 이 회사 여직원 중에 정씨가 있는 건 알아요. 집들이 때도 왔었거든요. 확실히 정씨예요? 근데 항상 정대리 하고 부르니까 확실해요. 같은 팀이라 업무 공유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주 연락하는 걸로 알아요. 그럼 최근 전화도 회사 전화하면 전부 정대리일 거예요. 저도 통화 목록 받는걸요? 그렇구나. 그럼 아가씨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서방님이 바깥에서 아가씨 애칭을 정밈이라고 부를 일이 있을까요? 그게 뭔 소리예요. 전 김씨인데 왜 정씨가 애칭이 되겠어요? 그렇죠. 역시 그런 질문은 왜 하세요? 이상하다. 제가 뭘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확실해지면 다시 말할게요. 일단은 회복에만 집중해요. 아가씨 다음 주엔 퇴원이죠? 네. 그때까진 몸 관리에만 집중해요, 우리. 네, 언니. 며칠 뒤. 서연아, 저 사람 아니야? 네가 말한 인상착의랑 똑같은데? 응? 어디? 네 차 너무 썬팅이 진해서 잘 안 보여. 저기, 저 사람. 어떤 여자랑 같이 걸어오는데? 어머, 맞네? 아가씨네 서방님 맞아. 헐, 여자랑 너무 붙어있는 거 아니야? 미쳤어,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꾼인 척 굴더니 그쪽에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서방님네 팀 명단 봤거든. 정미미가 있더라고. 별명이 아니라 그게 본명이더라. 정미미가 저 여잔 거 확실해? 홈페이지에서 사진 봤어. 보정 좀 들어가긴 했지만 저 여자가 확실해. 그냥 친한 직장 동료 사이면 어떡해? 그러기엔 둘이 너무 친해 보이는데. 게다가 여기 아가씨네 집 앞이란 말이야. 직장 동료랑 왜 이 밤에 둘이 걷고 있어? 하긴 그건 네 말이 맞아. 둘이 지금 팔짱 낀 거 맞지? 어머, 맞아. 미쳤나 봐. 어머, 소연아, 니네 신우 집 입구가 저쪽 맞아? 지금 팔짱 끼고 같이 들어갔는데? 세상에. 맞아, 저 동 맞아. 와, 이런 막장 같은 일이 또 있구나.
그 뭐냐, 오피스 와이프? 딱 그런 거네. 세상에, 우리 아가씨 아플 때 이렇게 얼마 전에 통화도 저 여자랑 한 게 틀림없어. 남들은 다 죽는데 얘는 왜 안 죽냐 그 말. 우리 아가씨한테 한 말이었어. 아, 나쁜 놈. 그니까 말이야. 은주야, 이거 녹화됐지? 응, 내 건 자동 녹화야. 복사 좀 해줘. 네가 뭐 어떡하게. 뭐라도 해야지. 그래도 내가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 근데 머리가 멀어서 화질이 제대로 잡혔으려나 모르겠어. 그래도 없는 거보단 나아. 알았어, 복사해서 전달해 줄게. 고마워. 이 밤에 나랑 같이 잠복해준 것도 고맙고. 야, 뭐 남는 게 시간인걸. 근데 너야말로 대단하다. 그쪽 심해부 블루투스 기록으로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그러게. 나도 신기해. 사람이 흔히 촉이라고들 하잖아. 여자의 촉, 뭐 그런 거? 예감, 느낌, 촉, 뭐 그런 게 확 오더라고. 정림이 핸드폰이라는 글자를 딱 보는 순간, 아, 잡았다 싶더라. 촉이라는 게 원래 빅데이터의 집합이지. 그니까, 그래도 그 촉이 틀리길 바랬어. 우리 아가씨 너무 안쓰러워서. 너희 신우는 아직도 모르지? 확실해지면 말하려고 아직은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래도 그렇게 주구장창 통화하고 그랬음 눈치챌 법도 한데. 우리 아가씨가 지 신랑을 철석같이 믿고 있더라. 하긴 연애 기간도 길고 그동안 얼마나 다정하게 해줬니. 나라도 믿을 수밖에 없었겠다. 너희 신우한테는 언제 얘기하려고? 곧 태어난다니까. 그때 터트릴 거야. 지금은 몸조리 해야 되니까 스트레스 받게 하고 싶지 않아. 그래, 내 생각에도 그게 낫겠다. 퇴원은 다음 주랬지? 그 전에 증거를 모아두려고 해. 네 도움으로 영상까지 얻었으니. 출장 기록도 확인했어? 그게 돼? 어렵긴 했는데 철판 깔고 확인에 성공하긴 했어. 철판을 깔고? 어떻게 했길래? 내가 아가씨인 척 했지 뭐. 와, 대단하다. 그래서 기록 확인하니 뭐가 나왔어? 나왔지. 거 나왔지. 어떤 거? 출장 간 게 아가씨네 서방님이 아니라 정림이더라고. 뭐라고? 게다가 서방님은 아내가 아프다는 사유로 휴가를 길게 내놨더라. 그러니까 그간 내가 서방님 대신에 아가씨를 간병했던 그 시간에 회사 업무가 너무 급해서 회사 들어가 봐야 된다면서 나한테 아가씨를 맡겼던 그 시간에 딴짓을 했다? 난 그렇게 생각해. 어쨌든 일단은 회사에 휴가를 내놓은 상태인데도 나한테 회사 핑계를 댔단 점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증거는 잡았어? 당연하지. 회사에서 문서로 받아놨어. 너도 참 대단하다. 이 정도야 뭘. 비교해. 난 너랑은 친구라 다행이야. 너랑 원수는 안 해야겠다.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 나한테 잘해. 그래, 알았어. 암튼 오늘 도와줘서 고마워. 조심해서 들어가. 응, 너도 얼른 쉬어. 일주일 후. 태어나는 날까지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언니. 멀려 우리 사이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 당연히 와봐야죠. 그이가 계속 바빠갖고 참 언니한테 너무 미안하네요. 또 회사 일이라고 하던가요? 네, 지금 회사에 비상이 걸렸다고는 하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오늘 또 급히 지방 출장을 가야 된다 그래서. 아, 또 지방 출장이요? 얼마나 걸린대요? 이번엔 1박 2일이래요. 그럼 내일이면 오니까. 그 전에 아가씨가 꼭 알아둬야 할 일이 있어요. 네? 저한테요?
무슨 말이길래 이렇게 심각한 얼굴을 하세요? 심각한 일이에요. 근데 말하기 전에 먼저 아가씨 몸은 좀 어때요? 괜찮아요? 아까 의사 선생님한텐 괜찮다고 들었지만 아가씨 컨디션은 어떤가 해서요. 저 완전 괜찮아요. 워낙에 일찍 발견한 터라 후유증도 거의 남지 않았다고 말씀 주시던걸요. 저도 병원에 오래 있어서 체력 좀 약해진 거 말곤 문제 없어요. 제 몸에 암이 있었나 믿기질 않는다니까요. 네, 그래도 아직은 조심해야죠. 그럼요. 무리하는 일은 없어요. 그이도 잘 도와줄 거고. 아, 그럼 마음이 준비하고 들어요. 제가 그동안 증거를 잡느라고 좀 바빴어요. 네? 제가 마음의 준비요? 그리고 증거요? 무슨 증거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가씨, 서방님 바람 피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언니? 오늘 건 아직 확인 못했지만 지난주까진 제가 회사에 직접 확인했어요. 서방님 지난주까지 회사에 간 적 없어요. 아가씨 핑계대고 회사에 장기 휴가 내놓은 상태인 거 확인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뭐예요? 출장 기록이에요. 아니, 언니가 이걸 어떻게... 회사에다가 아가씨 이름을 좀 댔어요. 세상에... 자, 여기 마지막에 날짜 보이죠? 이게 지난주에 급한 출장이라고 해서 제가 대신 아가씨 간병 들어갔을 때예요. 기억나죠? 그럼요, 정확하게 기억하죠. 그때도 지방 출장이랬는데. 그리고 옆에 봐봐요. 진짜로 외부 출장 간 직원 이름이 정미미? 네, 정미미라고 하면 전에 언니가 저한테 물었던 이름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저 그 이름 서방님 차 탈 때 봤어요. 차 안에서요? 네, 블루투스 연결하는데 목록에 뜨더라고요. 정미미면 정대리 맞죠? 정대리하고는 워낙에 친하니까 같이 차 탈 수도 있고 차 안에서 음악도 들을 수 있죠.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저 사실은 예전에 아가씨 수술했던 날 서방님이 이상한 통화하는 것도 들었어요. 이건 정확하지 않아서 긴가민가 하긴 했는데 의사가 가망이 없다더니 왜 다 낫냐고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제 생각엔 그 통화의 상대방이 정미미일 거예요. 세상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봐주세요. 이게 뭐예요, 언니? 두 사람 데이트하는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에요. 화질이 선명하진 않지만 두 사람의 얼굴을 구분할 정도는 되더라고요. 보시면 팔짱을 끼고 이 집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찍혔어요. 네? 이 집으로요? 언제요? 지난주에요. 세상에, 말도 안 돼. 이가 어떻게... 아가씨가 사경을 헤매는 동안 그 사람은 오피스 와이프와 연애질을 했어요. 그리고 아가씨, 힘드시겠지만 아가씨가 확인해 보셔야 될 게 남아있어요. 어떤 거예요, 언니? 아가씨 앞으로 된 보험 내역 확인해 보세요. 아가씨가 확인한 것보다 더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언니, 이가 그렇게까지 쓰레기일까요? 이미 아가씨가 목숨을 거는 동안 상간녀를 이 집까지 들인 사람이에요. 왜 안 죽냐라는 말까지 한. 그래도요. 아니면 다행인데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확인 꼭 해봐요. 네, 언니.
제가 모은 증거들은 아가씨 마음 내키는 대로 쓰세요. 결정권은 아가씨한테 있어요. 전 아가씨 대신 한 것뿐이에요. 그동안 언니가 많이 힘드셨겠어요. 아가씨만큼이겠어요, 어디? 고마워요, 언니. 힘내요. 제가 옆에 있어요. 정말 든든한 내 편이네요. 그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가씨 편이니까 아가씨가 결정만 한다면 같이 싸워봐요, 우리. 네, 언니. 저는 결혼 10년 차의 주부입니다. 쌍둥이 애들을 키우느라 경력은 단절됐지만 다행히도 좋은 시댁을 만나 어려움 없이 가정생활을 건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특히 남편의 여동생인 제 시누이와 사이가 무척 좋았어요. 남편의 온화한 성품을 꼭 닮은 시누이는 여동생이 없는 제게 여동생처럼 사근사근하게 굴어주었고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친언니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시누이의 그런 모습 때문인지 저도 어느샌가 시누이를 친동생처럼 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불행은 한꺼번에 온다고 했던가요? 시작은 시누이의 위암투병이었습니다. 오래된 연인과 결혼한 지 3년 차였던 시누이는 이제 신혼생활을 끝내고 임신 준비 중이었습니다. 시누이와 심해보는 자그마치 9년이나 연애한 끝에 결혼에 성공한 장수 커플이었습니다. 그만큼 두 사람의 신뢰는 두터웠고 누가 보아도 다정한 부부였습니다. 어느 날 임신을 의심한 시누이는 방문한 병원에서 임신이 아니라 위암이라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도왔는지 일찍 발견한 덕분에 초기에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치료와 수술 끝에 시누이는 무사히 회복되었고 퇴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심해보는 보호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자리를 비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회사 핑계를 대고 통화를 하느라 자리를 비운다든지 혹은 아예 출장을 간다며 저한테 보호자 역할을 떠넘기기도 했죠. 처음엔 같은 가족이고 또 내가 아끼는 시누이의 일이었기 때문에 의심 없이 기꺼이 보호자 역할을 대신 해줬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점점 잦아지더니 급기야는 이상한 통화 내용을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통화는 마치 시누이가 암으로 죽지 않아 아쉽다는 내용처럼 들렸습니다. 그 후 저는 우연히 얻어타게 되었던 심해부의 차 안에서 상간녀의 흔적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들을 시누이에게 바로 전달하기에는 시누이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망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누이를 위해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가 병마와 싸우고 있는 동안 저는 심해부와 상간녀의 흔적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출장 기록과 블랙박스 영상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퇴원하는 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누이는 무척 힘들어했지만 곧이어 씩씩하게 대처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시누이와 심해부는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위책 사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혼은 소송 중이지만 시누이에게 유리할 겁니다. 제가 수집한 증거도 한몫 단단히 했단 얘기를 시누이로부터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심해부와 바람이 난 상간녀는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오피스 와이프였던 셈이죠. 집에서는 믿음직하고 안정적인 시누이와 지내고 회사에선 신선한 상간녀와 지내는 일이 심해부의 입장에선 무척 즐거웠나 보더라고요. 시누이는 시댁으로부터 남자들 한 번씩 바람은 피울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있다고 합니다. 그조차도 모두 녹음해서 증거로 수집 중에 있는 우리 시누이. 제가 더 신경 쓰지 않아도 똑부러지게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기도 해요. 힘든 병마와 싸우고도 이기고 온 우리 시누이에게 이 싸움은 별거 아니란 말을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부디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